최적화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은 김종혁입니다. 이번에는 정규 표현식 또는 정규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규칙을 가진 문자열의 집합을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 언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식은 특정한 패턴과 일치하는 문자열을 찾거나 변경해주거나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정규식이 왜 필요하냐면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특히나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로 이루어진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성과 생일 6자리와 뒤에 7자리로 된 주민등록번호가 있겠죠. 그리고 한 줄로만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줄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규식을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 여러 줄로 되어 있으니까 우선 줄 단위로 쪼개고요. 그리고 각 문장별로 해결해서 입력해줄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스플릿으로 쪼개면은 리스트로 반환이 되죠.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공백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공백을 기준으로 쪼개줍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총 마이너스 포함해서 14자죠. 그래서 14자인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 단어가 숫자인지 그리고 뒤에 숫자도 7자리가 숫자인지도 확인해 줍니다. 이게 맞다면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여섯 자리까지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7자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별표 7자리를 더해주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만약에 주민등록번호 성별을 표현해주는 거는 남긴다고 치면 8개를 하고 그 다음에 6개만 더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쪼개졌기 때문에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쪼개진 것을 다시 공백을 기준으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줄을 기준으로 쪼갰기 때문에 다시 줄을 기준으로 다시 합쳐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 9줄이 코딩으로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정규식을 사용했다면 이런 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찾아주는 패턴을 찾고요. 그리고 앞에 숫자 부분을 빼고 뒷부분은 이렇게 치환해주는 sub 명령어를 사용해서 문제를 처리하면 에러를 찾아보면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오타를 해결해서 해보면 문제가 두 줄 만에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식의 강력함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정규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정규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식에는 메타 문자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메타 문자는 원래 그 문자가 가진 뜻이 아닌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치 함수를 사용해서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메타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정규식은 정확히 그 패턴을 찾습니다. ABC라는 패턴을 하면 정확히 ABC일 경우에만 찾아줍니다. D 있으면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정확한 패턴을 일치하는 걸 찾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달라지면 아무것도 찾지 못하죠. 이럴 때는 none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 대가로를 사용하면 찾아지는 것을 확인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가 D가 나오기 때문에 D를 먼저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괄호를 사용하는 것은 대괄호 중에 있는 것을 찾아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이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1 또는 2 또는 3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숫자 중에 1이 있으면 1을 찾아주고 2가 있으면 2를 찾고 3이 있으면 3이 찾아줘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BC 중에 A가 있기 때문에 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보에서도 B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두라는 거에서는 A나 B나 C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none을 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마이너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A하고 C 사이에 있는 것을 찾아줘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A, B, C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찾아주고 이 중에 B가, 여기는 B가 표현이 안 됐지만 B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B를 찾아줍니다.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A에서 Z로 하면 모든 소문자를 찾는 검색어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A에서 대문자 Z로 하면 모든 대문자를 찾아주는 패턴이 변으로 됩니다. 하지만 여기 소문자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대문자를 반환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문자를 찾았기 때문에 대문자를 찾은 것으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0에서 9로 하면 모든 숫자를 찾아두는 패턴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있을 때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활용해서 합치게 되면 A에서 Z, 소문자 모든 문자와 숫자를 찾아주라는 패턴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 먼저 찾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모든 소문자에서 대문자 그리고 숫자를 모두 찾아주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나눠서 해보면 또는 숫자 또는 이것을 찾아주라는 패턴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메타 문자에서 백슬래시가 있었죠. 백슬래시는 백슬래시와 캐릭터들이 합쳐져서 특정한 문자를 찾아주라는 패턴으로 변화했는데 앞에서 찾은 것처럼 백슬래시 D 같은 경우는 숫자를 찾아달라는 걸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W 같은 경우는 숫자와 그리고 모든 문자를 찾아달라는 패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대문자가 되면 숫자와 문자가 아닌 것을 찾아달라는 패턴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2,
패턴을 찾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수문자를 찾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ind all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특수문자들만 다 찾아서 반환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백슬래시와 함께 사용되는 것을 좀 더 살펴보면 s는 공백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이런 공백들을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문자 s를 사용할 거에는 공백이 아닌 모든 문자를 찾아달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공백이 아닌 것들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자들이 다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닷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닷은 줄바꿈 문자인 n을 제외한 모든 문자와 매치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자열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도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의 메타 문자를 사용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반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것이 얼만큼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찾아달라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라는 것이 있을 때, ABC라는 것이 있을 때 B가 한 개만 반복되는 것만 찾아달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0번 반복되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B가 5번 반복되는 것만 찾아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넘었나 보네요. 그리고 5번 되는 것만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이의 간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서 5번이 반복되면 찾아달라.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사용해서 패턴을 만들 수도 있지만 메타 문자들을 사용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은 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같은 경우는 0번 이상 반복되는 모든 문자를 찾아달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A, B, C도 찾아주고 B가 여러 번 있어도 찾아주고 B가 없어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플러스는 한 번 이상 반복돼야 찾아줍니다. 그래서 A, C 같은 경우는 B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찾지를 못하고요. B가 여러 번인 것은 찾고 한 개 이상인 것도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번 반복되는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별표와 플러스가 서로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은 아니지만 이와 비슷하게 물음표의 개념도 있습니다. 물음표는 플러스와 별표는 여러 개가 반복돼도 찾을 수 있지만 물음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0번 반복되거나 한 번 반복되는 것만 찾아달라는 의미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찾을 수 있고 A, B, C도 찾을 수 있지만 B가 여러 번 반복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괄호, 별표, 가로, 그 다음에 플러스와 같은 메타 문자들을 사용해서 찾는 패턴들을 만들었었는데 중괄호를 사용해서 중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별표나 플러스나 물음표를 해서 간결하게 표현을 해서 찾는 것이 코딩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정규식을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바로 매치에다가 search 함수나 find all 함수에다가 직접적으로 패턴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좀 더 정규식을 사용하는 방식은 정규식을 임포트 해오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 함수를 사용해서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소문자를 모두 찾아주는 소문자가 반복되는 플러스가 그동안 반복이죠. 그래서 반복되는 소문자를 찾아달라는
정규식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서 여러 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찾아서 출력을 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 함수 같은 경우는 문자열에 처음부터 정규시가 매치가 되는지 체크 후 객체를 리턴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도 해보면 맨 앞에 있는 것부터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에 숫자가 먼저 나올 경우에는 숫자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문자열과 일치하지 않죠. 소문자와. 그렇기 때문에 찾지를 못합니다. 이에 반해서 search 함수를 사용해보면 search 함수는 전체 문자에서 매치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출력을 해보면 앞에 부분은 동일하게 출력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치 함수는 none을 반환했지만 search 함수는 첫 번째에서는 찾지 못했지만 두 번째에서 찾아서 파이썬을 찾았기 때문에 반환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치와 search가 서로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find al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find all은 리스트 객체로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찾아주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면 각 문장들을 찾아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ind iter 구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find iter 구문은 반복 가능한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 자체로 반복 가능한 객체여야지만 그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find iter를 통해서 결과값을 반환해 보면 클래스 형태로, 객체 형태로 이 주소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값을 보려면 이렇게 출력해 보면 반복 구문을 통해서야 각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객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을 살펴보면 함수는 객체로 리턴되는데 리턴된 객체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들을 살펴보면 그룹 함수가 있고 그룹 함수는 매치된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스타트 함수는 매치된 문자열의 시작 위치를 리턴해 주고요. end 함수는 매치된 문자열의 마지막 위치를 리턴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span은 매치된 문자열의
시작, 끝에 해당되는 정보를 튜플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패턴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M이 다음과 같이 객체를 반환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파이썬이라는 것을 출력해 주고요. 그리고 스타트를 해보면 첫 번째에서 찾았기 때문에 0이라는 걸 반환해 주고요. 그리고 엔드를 찾으면 끝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판을 해보면 0에서 6까지 그 위치가 찾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치 같은 경우는 첫 문자열부터 찾기 때문에 이 앞에 나오는 스타트가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서치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시작을 하면 스타트가 2로 나오겠죠. 그리고 스판 역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컴파일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옵션에는 .all, ignore case, multiline, verbose 등이 있습니다. .all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S, I, M, X는 약어로서 과 S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도 ignore case하고 정규식 I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a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문자는 줄바꿈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와 매치되는 규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줄바꿈 문자도 포함하여 매치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줄바꿈 문자는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기본과는 매치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all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식 R2를 임포트 하고요. 그 다음에 못하났네요. A.B라는 패턴을 컴파일하고 그 다음에 A 줄바꿈 B라는 패턴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all을 사용하면 다시 매칭을 시켜보면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컴파일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ignore case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gnore case는 대소문자 구분 없이 매치를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 해보고 다시
P는 M은 파이썬으로 대문자로 된 문자를 찾는다고 할 경우에 찾아보면 제가 다시 컴파일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확인하긴 했지만 다시 이그노 케이스를 사용하면 대문자 P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그노 케이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엔 멀티라인에 대해 살펴볼 텐데 멀티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 줄로 된 문장에 대해서 그것을 찾아주는 패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캐럿하고 달러라는 메타 문자도 있는데요. 캐럿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을 찾아달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달러로 끝나는 문자열을 찾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끝나는 문자열을 찾아달라는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줄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구문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문자열이고, 그리고 공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로 되는 인데 여기서 플러스를 놓으면 하나의 단어를 찾아달라는 것이 되겠죠. 반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찾을 문장은 여러 줄로 된 문장입니다. 이렇게 5줄로 된 문장이 있습니다. find all을 찾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해보면 첫 줄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찾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첫 줄만 이렇게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이썬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를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m이라고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각 줄마다 있는 것들을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줄마다 패턴을 확인해서 값을 반환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패턴들은 매우 단순한 패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복잡한 패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패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패턴이 만든 개발자가 보기에는 이해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 될 경우에는 매우 가독성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패턴 자체의 설명을 포함해 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숫자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러 줄을 쓰기 때문에 컴마 3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팔진수를 찾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진수, 그 다음 마지막 16진수, 그리고 세미콜론이 와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 패턴 자체에다가 설명을 달아 놓을 수 있습니다. 즉 벌보스를 사용하면 정규식을 주석 또는 줄 단위로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주석을 사용한 그 빈 공간은 컴파일할 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벌보스 옵션을 사용해서 줄 단위로 샵 기호를 사용하여 주석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샵이 패턴이 되겠죠. 하지만 벌보스를 사용하면 각 패턴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백슬래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식을 표현할 때 백슬래시를 사용하게 되면 혼란을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섹션이라는 문자를 찾는다고 합시다. 섹션을 찾기 위해서는 이거와 동일한 이것을 찾는 패턴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만들어줄 경우에 이 S는 공백이나 이런 공백을 표현하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넌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문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메타 문자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백슬래시를 중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근데 파이썬 엔진의 경우는 이 백슬래시 두 개를 슬래시로 문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패스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보면 패스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패스들을 표현해주는 것이 기본 드라이브에서 $1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백슬래시를 두 개를 표현해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입출력 할 수 있는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텍스트 파일을 불러온다고 합시다. 패스로 주고요. 이 패스 안에 플러스 텍스트 라고 주겠습니다. 이것을 패스 읽어주는 것을 실행해보면 invalid argument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t가 빈 공간을 의미하는 메타 문자로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변경해서 다시 실행해주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문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출력에 대한 것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썬 엔진 자체에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4번을 해줘야 이것을 이제야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슬래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슬래시를 2개씩 표현한 것으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4개씩 반복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로우 스트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면 4개씩 쓰지 않고서도 이것을 자체로 이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심화된 정규식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는 OR을 의미합니다. A, 바, B 하면 A 또는 B를 의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파일로 패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라는 패턴을 만들고요. 그리고 M을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크로우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꿔서 이렇게도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럿은 다음에 캐럿을 살펴볼 텐데요. 캐럿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처음 문자열의 처음을 의미합니다. 처음과 일치함을 의미하는데요. 라이프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문자열을 찾아달라고 하겠죠. 이렇게 하면 라이프로 시작되기 때문에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할 경우에는 라이프가 맨 처음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서치 같은 경우는 전체 문자열에서 찾지만 이 캐럿을 사용할 때는 맨 처음에 라이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입니다. 달러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이 캐럿과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즉 맨 뒤에 문자와 일치해야 값을 반환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 My life is Python이란 문자열을 찾기 위해서는 파이썬하고 달러를 하게 될 경우 아래 다음과 같이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식으로 끝이 느낌표로 끝나게 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그룹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백슬래시 b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래시 b는 단어 구분자를 의미하는데요. 보통 단어는 화이트 스페이스, 즉 빈 공간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파이썬입니다 할 때 문장은 이런 식으로 빈 공백을 통해서 많이 구분이 됩니다. 어떤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공백 없이 문장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공백을 통해서 각 단어들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문장을 처리할 때는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이때 이 백슬래시 b는 로우 스트링과 함께 사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교실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단어가 겹쳐졌기 때문에 클래스를 찾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구분해서 찾아줄 경우에 b를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대문자와 소문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앞에서 여러 번 확인했죠. 이것도 역시 바운더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b를 사용하면 할 경우에는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고 치면 이때서야 다른 단어에 쌓여있기 때문에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그룹핑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라는 문자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조사하는 정규식을 작성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C만 반복되는 것을 찾아달라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해도 실수했네요. 이렇게 해도 찾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라는 여러가지 이 A, B, C가 계속 반복되는 문장은 찾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만 찾죠. 근데 이것을 소괄호를 통해서 그룹핑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전체 문자를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될 때까지 계속 찾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핑된 거에는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번호가 주어진 이름과 번호가 합쳐진 문자열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문자가 반복되고 그 다음에 공백이 반복될 수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반복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3번 반복되는 걸 찾을 수도 있겠죠. 좀 더 명확하게 해주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마이너스가 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D 플러스가 숫자가 반복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반복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3에서 4개 사이. 하지만 여기서는 우선 플러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의 반복이 되는 것을 찾는 문자열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게 할 경우 이렇게 매칭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름 따로 번호 따로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때는 그룹핑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룹핑을 해주면 다시 해보면 전체가 나오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번호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찾아지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그룹핑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인덱싱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더 복잡해지는 그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각 그룹에 이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주면 인덱싱 문자로 해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심화된 그룹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문자열을 바꿔주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나 화이트 또는 레드를 찾아주는 패턴을 만들고요. 프린트 sub은 교체해주는 함수입니다. 컬러라고 하고 슈즈라는 문장 블루 삭스 앤 레드 슈즈라는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은 것들 여기에 패턴 중에 일치하는 것은 색깔로 바꿔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해보면 블루와 레드가 모두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카운트 개수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앞에 것만 바뀌고 뒤에 것은 바뀌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개 주면 두 개가 모두 바뀌겠죠. 그리고 sub에서 우리가 다시 할 것은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 그룹명을 지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명을 사용해서 교체하는 것인데 아까 전에 처음에 살펴봤던 거기도 합니다. 네임으로 된 그룹명에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스트링을 해보면 여기가 다시 실행돼서 문제가 생겼네요. 다시 이걸 실행하고 여기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그룹명을 통해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덱싱 번호로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데도 인덱싱을 통해서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전방 탐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탐색은 예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소 문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콜론까지 앞에 있는 것들만 찾아낸다고 합시다. 이때 사용하는 간편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 하고 플러스까지 하고 콜론으로 마무리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콜론 전까지만 HTTP의 문자만 찾는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 찾는 것을 긍정 전방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것을 그룹핑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느낌표를 해주고요. 물음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음표 는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문자만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면 이것은 그냥 점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점 뒤에 별이 있으면 반복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는 문자로 찾아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규식은 생각을 해보면 확장자를 찾아주는 정규식이란 것을 혹시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이 나오고 다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나오는 형식의 어떤 파일 확장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M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찾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겠죠. 확장형 여러 개를 검토한다고 봅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리스트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익스펜드를 하나씩 확인하죠. 확인하고 그래서 결과를 입력하면 좀 더 찾은 것만 해야겠죠. if는 넌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만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과값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값이 잘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확장자 be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찾지 않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대괄호 안에 캐럿이 들어가면 아닌 것을 이 됩니다. 밖에서는 처음 문자열이 됐지만 캐럿 안에 들어가면 이 아닌 것을 찾아달라는 것이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B를 놓게 되면 B가 아닌 것은 찾지 말아달라고 하게 되죠. 그러면 진행을 다시 해보면 A가 아닌 것으로 바꿔야겠네요. 진행을 해보면 근데 문제가 생겼죠. 여기서 BAR까지 바까지 걸러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수정이 필요한데요. B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또는 두 번째는 A가 아니어야겠죠. 그리고 또는 T가 아닌 식으로 이렇게 명확히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찾지 않게 됐죠. 하지만 이게 R로 바뀌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실행을 해보면 뿌바만 나왔죠. 이것은 3개의 문자일 경우 찾아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확장자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찾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서 물음표를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3글자가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경우를 찾아달라는 것이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CF도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bet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자가 제거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부정형 전방 탐색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모형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이렇게 다시 패턴을 하나 만들고요. 잘 되나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출력을 해보면 출력이 잘 됐네요. 이거를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물음표, 느낌표, bet 달러로 표현해주면 프린트 m 실행해주면 잘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바로 여기다가
실행해보면 넌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뱃을 제어한 것의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여기다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기서 물음표는 있거나 없거나를 의미하는데 배시 없는 것은 느낌표는 부정형이죠. 그래서 없는 것을 찾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패턴을 만들고 진행을 해서 값을 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하면 이렇게 결과 값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그리디와 그리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식에서 그리디는 번역하면 탐욕스러운이란 의미를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HTML 구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길이를 보면 19자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치로 해서 점으로 해서 문자를 찾아달라고 점이 반복되는 것을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스트링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매치되는 모든 것들을 찾아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디는 이렇게 탐욕적으로 이 최대한으로 모든 것들을 찾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HTML만 찾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넌 그리디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다시 동일하게 하고요. 여기다가 물음표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전과 다르게 최소한의 값으로 찾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정규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